핵심만 쏙쏙 와이더 에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사회 2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의 사회 성적을 완성할 사회완성 선생님은 김한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회 2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2학년 또는 3학년 때 사회 2 교과서를 공부하는데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순서대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마다 뒷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간 단원을 따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하기 전에 내가 공부하는 단원과 목차를 꼭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은 첫 번째 단원부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사회완성 어떻게 구성될까요?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2단원과 3단원에서는 경제를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제생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장 가격 결정,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잖아요. 물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원에서는 국제 경제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습을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5단원에서는 국제사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를 알아보고요. 6단원에서는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를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과는 먼저 개념을 쭉 정리합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할 텐데요. 이때 여러분은 PDF 교환을 준비해서 함께 살펴봐 주세요. 자,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는 그때그때 확인해야 되겠죠? 바로바로 테스트 5문제로 공부 내용 점검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쪽집게 문제들로 대단원 정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는 사회 완성, 여러분의 사회 실력을 만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우리도 교과서랑 학습지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모두 올강, 강의를 다 들어야 하니까요. 차근차근 단원별로 확인하면서 선생님과 사회 완성 시작할게요.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단원 제목은 맞아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국회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을 몇 개로 나누었죠? 맞아요. 3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때는 3권 분립이라 하는데요. 중학교에서는 3권 분립 안 됩니다. 권력 분립이라 기억하시고요. 권력 분립, 국가의 권력을 3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오늘은 행정부, 국회의 모습 알아볼게요. 먼저 행정부는 어떤 곳일까?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그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까운 일본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요. 또 중국도 대통령 없어요. 왜냐하면 세 나라가 모두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정부 형태 2개를 확인합니다. 먼저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루어져 있죠. 사법부의 독립은 모두 보장합니다. 재판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왜? 재판에 관여하면 독재가 되니까 모든 나라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에 따라 2가지로 구성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선택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먼저 국회를 구성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면 다수당의 대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데요.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거를 2번 하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래서 국민들은 의회를 구성하고요. 국회의원을 선출하니까 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따로 선출하는데요. 국회의원은 입법부, 의회를 구성하고요.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의원 내각제부터 살펴볼게요. 의원 내각제는요, 국민이 선거를 해서 의회의 의원을 뽑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수당의 대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 또는 수상이 되어 내각은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의원을 하면서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겸직이라 하고요. 또 의회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을 불신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각에서도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요. 의회와 내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각이, 즉 총리가 사퇴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다시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한 정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또 장관도 임명하다 보니까 다수당의 거의 독재처럼 횡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고요. 영국과 일본이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과 의원을 각각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2번 해.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요.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하거나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만들자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의회가 만들어준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권은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의회가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것. 그리고 의회는 각종 임명 동의권, 조약 체결 동의권을 비롯해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서 행정부를 역시 견제할 수 있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돼서 처음에 말했죠? 권력의 분권이 잘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다가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게 중단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의회와 정부가 대립할 경우에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년 동안의 정책은 잘 유지가 돼. 그런데 여기에서 독재 우려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같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또 이상한 점. 우리나라는 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그 모습은 여러분이 주제탐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내각의 용어는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합니다. 우리 교환을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용어들을 설명했거든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용어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제탐구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 헌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거를 해서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국가의 대표인 동시에 행정부의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거나 또 국회를 장악할 수 없고요. 여기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통령제 요소인데요. 의원 내각제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첫 번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없죠. 두 번째,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의 권한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무위원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요. 헌법에 어떤 내용이 의원 내각제 요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 내각제 요소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헌법 제66조와 52조, 86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에 이런 내용이 써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대통령과 행정부. 자,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대통령은 국회 소속 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국가의 대표입니다. 먼저 행정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행정의 뜻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 두 번째,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행정부는요, 나라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살림살이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행정부에도 각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부서들이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그러니까 제도나 방법을 만들고요. 국회가 이것을 법이나 정책으로 결정을 해주면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무총리와 또 각부 장관들이 함께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자, 먼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이것을 직선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선출했습니다. 이것을 간선제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2번 하던데요. 네, 미국은 중임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단임제입니다. 한 번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요, 행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외국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데 이러한 모습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면 되는데요. 먼저 행정부의 수반. 자, 여기에서 수반을 쉽게 설명하면 책임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은 행정부의 책임자입니다.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요. 국군을 통솔합니다. 왜? 여러분, 국군은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방부는 행정부의 한 부서죠.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어. 해임은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었죠. 법률안 거부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대표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
국가를 대표하고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만나죠.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는 선거랑 달라요. 국민들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물어보는 것이고요. 긴급 명령권이나 국가 비상사태죠. 계엄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탐구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역할이 국가 원수인지 행정부의 수반인지 이번 교과서에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 활동 문제 대통령의 권한 2가지 별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 또 속한 기관들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부통령의 역할을 국무총리가 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행정부의 한 기관인데요. 각부 장관이랑 국무총리랑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심의기관. 여기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각부 장관이 있는데요. 각부 장관들은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현 정부의 정부 조직도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바뀌면 각 장관,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가 바뀌고요. 부서의 명칭도 또 부서의 활동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원이 있습니다. 자, 감사원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땡큐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감사는 감시 감독입니다. 이곳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감사한다는 건 감시와 감독이에요. 누구를 감시하고 감독하냐? 바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입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곳인데요. 이곳에서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행정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넘어갑니다. 자, 행정부는 살림살이를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렇다면 국회는 뭘 하죠? 알잖아요, 여러분. 국회. 가끔 방송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안 좋은 모습이 나와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국회는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요. 오늘날 대의 정치가 실현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대의 정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회 1에서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오늘날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다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국회의원이라 부르고요. 의회는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나 사법부처럼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 독재를 방지하는 기관인데요.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살펴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곳,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국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 모르죠? 오늘 알려줄게요. 자, 국회는요, 일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이 되고요. 4년마다 선거합니다. 대통령은 5년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는요, 그 지역에서 다수 득표한 사람,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요. 비례대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례대표는 요거예요. 정당별로 득표수의
비례해서 선출이 되는 건데 대부분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번호를 배정받고 만약 우리 정당이 지역구가 많이 당선이 되면 비례적으로 비례대표도 많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이 몇 명일까요? 현재는 200명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300명이고요. 이 300명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구가 많겠죠? 이번에는 국회의 조직을 알아볼게요. 자,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있어서 국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사람 같은 거죠. 국회의장이. 그리고 정당별로 이제 다툼이 생기면 이런 거 조율을 하기 위해서도 의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회의를 해야 돼요.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니까 이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용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회도 여러분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과학기술에 관련된 거, 또 여러분이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거, 또 법에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나누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할별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심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법률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오면 상임위원회로 올라가. 그 법률안이.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법인가? 아,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 다 와야죠. 대부분 다 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되고요. 상임위원회 외에도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회는요, 3가지 역할을 담당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을 만드는 것.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개정은 고치다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률은 고치고요. 헌법도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합니다. 또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동의권을 행사한다.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재정은 돈이에요. 먼저 행정부가 예산안을 세우면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예산, 나라에서 쓰는 돈, 어디에 얼마 쓸게요 라고 가져오면 살펴보고 오케이. 그리고 돈을 다 쓴 다음에도 결산 심사를 하고요. 우리가 나는 세금 있잖아요. 세금의 종류와 세율, 정도 역시 국회에서 모두 법률로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가 있거든요. 세금의 내용과 세율은 모두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회에서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이제 9월에서 10월에 이 국정감사가 열리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국가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탄핵소추가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이제 장관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건데 이렇게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써 있습니다. 먼저 입법권은요, 40조와 52조에 적혀 있고요.
재정에 관한 권한은 54조에 적혀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조금 많은데요. 61조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 63조는요, 해임 건의권, 65조는요, 탄핵의 소추에 관한 권한이 적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조항이 어떤 권한에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 국회가 단순히 법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용어 정리하면서 순서 알아볼게요. 먼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누가? 국회의원 15인 이상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통령의 권한에서 배웠죠.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법률안이 제안이 되면 심사할 거야. 어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본회의로 갈 건데 본회의는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 그렇다면 재적의원이란 무슨 뜻이냐? 등록의원이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300명이겠죠? 과반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그 출석한 의원 중에서 2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의결은 이제 결정이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란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대통령이 싫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우리 교과서에 모식도로 나오죠. 누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10인 또는 이제 15인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이제 15인이라 써 있고요. 대통령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고요. 여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입법 과정 잘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행정부와 국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의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바로바로 테스트에서 요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빈칸을 넣어볼까요? 국회에서는 무엇을 만든다? 사회 1에서 법의 종류 배웠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한다. 두 번째, 법률안 제정 절차인데요. 제안을 하고요. 심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의결을 합니다. 어디? 본회의. 그러니까 의결인데 만약에 쓴다면 본회의 의결도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이 무엇으로서의 역할이야? 자,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라고 했는데요. 조약을 체결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모습이니까.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 여기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정답은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의장이 대통령. 마지막 5번은요. 감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감사원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어디 직속이다? 바로 대통령 직속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교과서 문장으로 요점 정리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원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줬는데요. 이렇게 교과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교과서 자료는 주제 탐구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용어 정리,
바로바로 테스트는요, 교과서 문장으로 요점 정리 이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꼭 할 일, 교과서 읽기, 교과서를 읽으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꼭 복습하세요.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